이 전쟁 확전 우려가 커지면서 주요 지수는 사흘 만에 하락 전환하며 마감했습니다. 이 전쟁은 13일 새벽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과 어떤 군사 시설을 공습하면서 전면 충돌의 서막이 올랐습니다. 미국 백악관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밝혔지만 시장은 이미 원유 공급 차질과 또 국제 정세 불확실성 속에서 출렁거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. 이 불확실성 때문에 국제 유가는 하루 만에 7% 넘게 올랐고 금 또한 안전자산 선호가 심화되면서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. 이렇게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고 또 M7 또한 출렁거리면서 기술주가 특히 좀 타격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. 다우지수가 유난히 이번에 많이 하락을 했다더라고요. 네, 맞습니다. S&P 500도 결국에는 6천선을 이탈하는 모습도 보였고요. 기술주가 타격을 받으면서 나스닥 또한 많이 좀 낙폭이 큰 음. 모습입니다. 테슬라만 유일하게 오르고 M7에서는 나머지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네. 그래도 기술주에 대한 낙폭이 컸지만 또 반사 이익을 얻는 업종들도 있었습니다. 이 부분에 음. 대해서는 제가 증시를 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린 뒤에 좀 자세히 짚어볼 예정이고요. 이 CPY와 PPI가 발표되면서 관세 영향은 덜 받았다. 그렇기 때문에 물가 안정이 좀 되고 있나 싶었지만 어 결국에는 이 전쟁의 영향도 좀 시장을 많이 타격을 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. 그래서 지금 가장 큰 이슈기도 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미증시도 이제 조금은 강세가 아니라 회복 국면에 접어들려던 참이었는데 이 네. 관세 전쟁도 조금은 리스크가 없어지려던 참에 또 중동에서 전쟁이 터졌다. 이게 참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부분이죠. 맞죠. 그럼요. 어 다른 지수도 사실 좀 간밤 발표가 됐다고 합니다. 네. 소비자 심리 지수 또한 발표가 음. 됐는데 앞으로 소비자가 생각했을 때 어떤 물가나 경쟁 그리고 고용이 좀 어떻게 전망하는지를 100이라는 기준으로 좀 나타내는 지표라고 합니다. 60.5라는 지표가 나오면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기는 했지만 사실 이 100이라는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는 많이 못 미치는 수준인 거죠. 아직 음. 이 소비자들이 경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부정적인가요? 전망이 음. 부정적이고 좀 아직은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존재한다라는 수치로 좀 풀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사실 코로나 팬데믹 초기 때도 이 소비자 심리 지수가 71.8을 기록했다고 해요. 오. 그거에 비하면은 사실 지금 경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아직은 많이 불안하다라는 뜻으로 더 풀이를 해볼 수 있는 거겠죠. 이제 이 전쟁에 대한 본격적인 이슈를 좀 자세히 짚어볼까 합니다. 이렇게 좀 제목을 제목을 네. 지어봤습니다. 전쟁으로 만든 이 수혜주도 분명히 있지만 결국 그 끝은 인플레를 다시 촉발시키지 않을까. 그렇죠. 사실 이 전쟁이라는 리스크가 그냥 전쟁이 나서 미증시가 떨어져 이게 연관이 아니라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압박 우려가 된다면 그쵸. 연준의 스탠스가 좀 더 긴장이 될 거고 예 거기에서 오는 우리가 금리 인하에 있어서 가능성이 좀 더 낮아진다는 거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아무래도 또 이번 주에 연준의 회의가 또 발표가 되어 있다고 그쵸. 하니까 금리 결정 날이죠. 이 부분에 더 주목을 할 수밖에 없겠죠. 일단 중동발 리스크로 인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주는 좀 타격을 입었지만 분명히 수혜를 받은 업종들도 있었습니다. 대부분의 섹터는 하락했지만 방산과 이런 에너지 업종은 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. 일단 방산주부터 좀 살펴보자면 이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와 또 미국의 군수 지원 기대감에 힘입어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특히 이란의 보복에 대해서 트럼프가 이스라엘을 방어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좀 지원을 네네. 예고하기도 했었죠.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군수 지원 기대감에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. 주요 군사업체인 로키드 마틴이나 RTX, 노스롭 그루먼 모두 3% 넘게 상승하면서 마감을 해줬고요. 이 전쟁 가능성이 커질수록 아무래도 무기 수요가 또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많이 반영을 한 것이죠. 이어서 에너지주도 일제히 상승을 했습니다. 엑손모빌, 세브론, 다이아몬드백 에너지 모두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요. 특히 이 WTI 유가가 어 장중에 아주 14%까지 넘는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정말 원, 많이 올랐죠. 네, 원유 관련 ETF도 덩달아서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특히 이번 국제 유가 상승폭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보다 훨씬 더 큰 음. 상승폭을 보여줬다고 합니다.